파이썬으로 만드는 AI 오델로 게임 7강 게임에서의 인공지능 적용. 이번 강의에서는 게임 이론, 경험 기반의 인공지능, 게임 트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이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이론이란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응용 수학 기법입니다. 경제학에서 많은 발전을 이뤘죠. 우리가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내시의 내시 균형 이론 등이 있습니다. 게임에서의 인공지능 역시 이 게임 이론을 많이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이론에서 이 몬티올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몬티올 문제는 사람의 직감과 실제는 다르다라고 유명한 문제입니다. 몬티올 문제에서는 이 퀴즈가 몬티올리안 퀴즈에서 우승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승한 사람한테 3개의 문 중 2개의 문 뒤에는 염소가 있고 1개의 문 뒤에는 스포츠카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퀴즈 우승자가 3개의 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사회 진행자는 우승자가 선택한 문을 제외하고 염소가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그런 후에 우승자한테 당신의 선택을 바꿀 것인가 물어보고 바꾸겠다면 바뀐 문으로 열어서 거기에 상품을 수령하게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이와 같이 1번, 2번, 3번의 문이 있고 그 중에 한 군데는 스포츠카가 있고 다른 2군데에는 염소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현재 닫혀 있는 문 3개 중에 1개의 문을 고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1개의 문을 고르게 되면 이 고른 문 1번 문을 제외하고 사회자는 2번하고 3번 문 중에서 염소가 있는 문 하나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 3번 문에 염소가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사회자는 이 퀴즈 우승자한테 1번 문하고 2번 문 중에 1번 문을 현재 선택했지만은 본인의 선택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묻게 됩니다. 그러면 2개 중에 한 군데는 반드시 스포츠카가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 확률 2개 중에 1개이기 때문에 확률을 50%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을 바꿨을 때는 스포츠카를 얻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와 같이 염소를 열게 됩니다. 자, 확률상으로는 2개 중에 1개이기 때문에 50%라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이 문제는 선택을 바꿨을 때는 3분의 2 확률, 즉 66.6%, 그 다음에 선택을 바꾸지 않았을 때는 33.3%가 됩니다. 그 이유는 맨 처음 3개의 문 중에서 1개의 문을 선택하는 그 문에 스포츠카가 있을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염소가 있는 문을 하나 열어주기 때문에 열어준 다음에 내가 선택을 바꿨을 경우, 즉 여기의 확률은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확률상으로 보면 선택을 바꾸는 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이와 같이 어떤 우리가 전략을 선택하는 데서 확률적으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자, 확률적으로 선택한다는 이야기는 확률적으로 이익의 극대화를 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 이론 자체가 원래 이익의 극대화를 취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법, 정책 방법 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와 상당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선택을 바꾼다, 바꿨으면 이와 같이 스포츠카를 얻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번 게임 이론의 주제는 죄수들의 딜레마입니다. 죄수들의 딜레마는 하나의 죄를 저지른 2명의 죄수한테 한쪽이 자백을 하게 되면 그 죄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한쪽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죄수들의 딜레마는 우리가 윈닝 게임,
또는 루즈루즈 게임이라는 형태, 둘 다 이기는 게임 또는 둘 다 지는 게임 형태가 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따져보겠어. 일단 두 명의 재수를 서로 분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만약에 자백을 할 경우, 자백을 하지 않을 경우, 그럴 경우, 그래서 자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A가 침묵한 경우는 6개월 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A가 자백을 할 경우에는 A는 석방이 되고 B는 10년형을 받게 됩니다. 그 반대로 자백을 할 경우에는 A가 침묵한 경우에는 B가 석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A는 10년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A가 만약 자백할 경우에는 A, B 모두 5년형을 받게 됩니다. 자, 한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예를 들어 가지고 침묵을 선택할 경우엔 6개월형을 받게 되고 자백을 할 경우에는 석방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이 침묵을 할 경우에는 10년형을 받게 되고 본인이 자백을 할 경우는 5년형을 받게 됩니다. 즉 어떤 경우든 내가 자백을 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경우를 생각했을 때 내가 자백을 하는 게 더 유리하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백을 유도하게 됩니다. 근데 둘 다 자백을 하게 되면 사실은 5년형을 받게 되죠. 하지만 둘 다 자백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할 경우에는 6개월형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자신의 이득을 생각을 한다면 자백이 맞는 방법일 것 같아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둘 다 자백하는 게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둘 다 윈윈하는 방법은 사실은 이 방법이고 둘 다 잃는 방법은 요 둘 다 자백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 이론에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상당 부분은 이 제로섬 게임이라는 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이득은 상대방의 손실, 대표적으로 바둑이나 장기, 카드 게임 등이죠. 내가 이기면 상대방은 지는 거 그런 게임이죠. 내가 이겼는데 상대방도 이기는 게임들은 별로 많지가 않죠. 그래서 제로섬 게임 형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월 전략 게임이 또 있어요. 우월 전략 게임은 나의 이득과 상대방의 이득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윈닝 게임 같은 경우죠. 제수들의 딜레마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무역 같은 경우도 역시 우월 전략 게임이에요. 내가 이득을 취한 만큼 상대편도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임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가 기계학습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은 이전에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경험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작성하게 됩니다. 조건에 따라서 우월 전략을 작성하게 되고요. 조건별 우선순위 등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른 결과를 취합해 가지고 작성하게 됩니다. 장단점을 살펴볼까요? 장단점을 살펴보면 경험에 따라서 우월 전략을 작성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경험한 경험자가 필요합니다. 또는 뭐 새로운 게임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걸 경험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수학적 공식과 많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조건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구현 자체에 어려움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전략을 알고 있는 경우 이를 파해할 수 있는 역전략이 가능합니다.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우월 전략이라서 만들어 놨는데 그 우월 전략을 파해해 가지고 반대로 역이용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많은 게임들이 사실 그런 우월 전략을 구현을 해놔 가지고 그 파해해서 반대로 역전략 형태의 우월 전략을 또 세우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경험적 요소를 바꾸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직접 수정해야 되는 필요성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사실 장점은
기존의 뭐 방법, 그러니까 프로그램 방법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 외에는 대부분 단점이 상당히 많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역시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공지능인데 앞에 있는 방식이 프로그램을 하는 방식이라면 이거는 테이블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경험에 따라서 점수판을 작성하고 조건별 점수를 산정한 다음에 점수를 합산한 다음에 가장 높은 점수의 전략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앞에는 직접 전략을 선택하는 데 비해서 이번 점수판의 이용은 점수제를 이용해서 점수가 어디가 높은가 해서 해당되는 부분으로 전략을 선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일단 점수판, 즉 테이블 수정만으로 경험적 기반 수정이 용이합니다. 다양한 조건에 대해서 취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조건을 다 해보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점수의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수판에 의한 인공지능은 다양한 조건 취합이 가능합니다. 1년에 이어지는 작업에 대한 고려가 필요가 없습니다. 게임트리와 연동해서 우수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게임 트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틱택토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틱택토 게임을 생각한다고 하면 동그라미하고 X를 번갈아 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동그라미 X를 번갈아 놓게 되고 한 줄 또는 한 열이 자기의 걸로 다 채워져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또는 대각선. 자, 이렇게 대각선이 X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으면 X 세 개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게임이 틱택토 게임입니다. 자, 이런 틱택토 게임 같은 경우는 전체의 수가 적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만들 수 없는 게임이라면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까요? 자, 틱택토와 같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만들어 가지고 미리 계산하면 확실하게 이기는 전략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틱택토와 같이 간단한 게임이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게임에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그 게임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게임 트리입니다. 이 게임 트리는 점수판에 의해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것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놓을 수 있는 놓을 수 있는 자리들을 이렇게 분기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분기로 내가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상대편이 놓을 수 있는 자리로 또 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내가 놓는 자리로 또 분기가 되는 형태죠. 그러면 이와 같이 3단계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여기서 점수판에 의해서 점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판을 통해 가지고 점수를 계산한 것을 여기에 10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이쪽에 돌을 놨을 때는 7이었다. 그러면 내가 놓는 위치니까 나는 점수가 높은 쪽, 즉 최대값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10을 선택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죠. 여기도 3하고 9가 있다면 9를 선택을 했죠. 왜냐하면 나는 점수가 높은 쪽으로 가겠다. 즉 3에 놓을 자리보다는 9에다 놓을 자리를 택하겠죠. 그래서 선택은 여기에 될 겁니다. 이때 오게 되면요. 그래서 9를 선택하죠. 여기서는 최대값 6을 선택했고요. 여기를 선택한 거죠. 근데 여기는 최대값 12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만 봤을 때, 이 점수판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쪽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리를 따라서 이렇게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죠.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도 최대로 가는 쪽으로 선택하지만 상대편도 자기의 점수를 최대로 가는 쪽으로 선택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10하고 9가 있으니까
여기서 상대편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는 최소값을 선택할 거라는 거죠. 나의 성공은 상대편, 반대편에서는 실패니까요. 그래서 여긴 최소값을 선택해서 9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놓을 때는 당연히 여기를 선택하겠죠. 왜냐하면 11을 가면 상대편의 최대값을 선택해주는 실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6을 선택합니다. 이와 같이 최소값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면 난 여기서 마지막에 여기서는 최대값을 선택해 가지고 이쪽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점수판에 의한 최대값은 여기지만은 이 게임 트리에 의해서 결정된 최대값은 여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최소값과 최대값을 선택을 번갈아 가면서 한다. 그래서 미니맥스 알고리즘이라 합니다.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 최소 최대 알고리즘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게임 트리에서 봤을 때 이 미니맥스 알고리즘을 선택을 해가지고 게임 트리를 펼치게 되면 뭐 한 번에 2개 정도를 놓는다고 하면 5단계까지 내려간다 해도 2의 5승 해서 총 32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로는 뭐 2가지 정도 선택되는 거라면 별로 어렵지 않겠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뭐 3단계만 하더라도 3가지씩 선택한다면 27가지가 되겠죠. 5가지씩 선택할 수 있다면 5의 3승이 되니까 이때는 625 정도의 가지수가 나올 겁니다. 실제로 이 3단계 외에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보통 게임 트리 구성을 하게 되면 5단계, 적어도 5단계 정도는 계산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계산량도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런 계산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 방향으로 뭔가 작업을 했다. 그러면 일단 여기 10하고 7을 계산하게 되면 여기는 맥스값 10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에 최소값을 선택하는데도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3하고 9를 선택합니다. 3하고 9를 선택했더니 3하고 9 중에 9값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0이었던 게 9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가지고 6하고 2를 계산을 합니다. 6하고 2를 계산했더니 이 6하고 2 계산한 것 중에서 최대값 6을 계산했고 그 다음 최소값 현재 6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최대값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여기선 6보다 작은 값, 여기를 계산해도 6보다 작은 값 또는 6이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여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즉, 요 나머지 이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계산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 이것을 알파, 베타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프루닝이라고 하는데 계산할 필요가 없는 노드들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계산량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